네, 일단 다가오는 2021년에 제가 이제 핵심적으로 보는 테마는 딱 세 가지로 압축을 좀 해왔는데요. 당연히 첫 번째는 반도체 IT라고 그렇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도체 IT에도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있어요. 특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처럼 시총상위 대형주도 있겠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트레이딩으로 단기적으로 매매하기에는 조금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 종목 같은 경우에는 단기 트레이딩보다는 중장기 가치 투자를 위해서 이제 포트폴리오에 이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을 할 만한 중소형 개별주를 좀 뽑아 왔는데요. 자, 반도체 IT에서 소부장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소재, 그쵸. 부품, 장비주 이렇게 있는데 소재 부품주들도 굉장히 지금 시점에서 챙겨봐야 하나 저는 장비주를 조금 더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장비주를 제가 생각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지금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도 위태위태해요. 왜? 아니 그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뭐가 위태위태합니까? 지금 여기서 대만의 TSMC라든지 미국의 글로벌 기업사들에 비해서 이 초격차를 더 벌려야 됩니다. 지금 아무리 삼성전자가 잘 나간다 그래도 미래의 삼성전자가 과연 지금처럼 잘 나갈 것이냐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신에 앞으로 더 그 격차를 벌리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연히 더 세심한 공정에 대한 변화 혹은 공정에 대한 수율을 이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아마 제조업에 다니신 분들은 이 수율이라는 단어가 익숙하겠지만 제조업에 이제 종사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수율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인풋 대비 아웃풋이 얼마만큼 나오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10개의 인풋을 냈는데 하나의 아웃풋이 나오는 곳하고 10개의 인풋이 들어가서 9개의 아웃풋이 나오는 곳하고 당연히 인풋 대비 아웃풋이 많이 나오는 업체가 성공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게 물론 좋은 소재를 써야 되는 것도 맞고, 그죠? 네. 좋은 부품을 생산해야 되는 거 맞지만 결국 그것들을 가공을 해서 제품을 만드는 게 바로 장비주들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그냥 나는 소재, 부품 장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사시면 돼요. 네. 삼성전자 사시면 되고 SK하이닉스 사시면 돼요. 하지만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는 최소 2년, 최소 5년 정도는 장기적으로 두고 봐야 되지 단기적인 시세를 노려서 매매하기에는 굉장히 까다롭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반도체 IT였고 반도체 IT 안에서 장비주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된다.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그 장비주에 관심을 갖기 어려우신 분들은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를 차라리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모아 가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한 거, 이쯤 되면 가장 궁금한 거, 김선희 전문가님, 다른 거 다 알겠어요. 그런데 장비주 안에서 어떠한 종목을 우리가 봐야 될까요? 라는 것이 가장 궁금할 겁니다. 제가 그래서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원익 IPS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원익 IPS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SK하이닉스인지 이게 삼성전자인지 아마 헷갈리실 거예요. 그만큼 이 두 기업의 긴밀하게 장비주를 납품하고 있는 회사이고 실제로 이 이천에 있는 SK하이닉스 옆에 이 회사가 있어요. 제가 이제 지나가다 오다가다 이제 봤는데 규모도 굉장히 크고 실질적으로 이 장비 부품, 소재 관련해서 굉장히 또 점유율도 높게 가져가고 있는 상황이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라가게 되면 이 원익 IPS라는 기업의 주가도 충분히 올라갈 만하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어떠한 종목인지 이제 알았어요. 자,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가장 중요한 거 아래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수익이겠지만 높은 위치에서 사는 사람은 똑같은 종목을 사더라도 손실이겠죠. 자, 제가 종목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그 다음에 제가 또 알려드릴 건 뭐냐? 언제 사는지가 아마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그게 제일 궁금하죠. 그죠? 그게 가장 궁금하죠. 자,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지만 2021년도 원익 IPS를 포함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전부 다 포함해서 반도체 IT는요. 조정시 매수를 꼭 기억하세요. 조정시 매수요? 조정시 매수. 지금 적겠습니다. 네, 조정시 매수 지금 핸드폰에 혹은 공책에 한번 적어놓으세요. 왜 그러느냐? 지금 위치에서 사기 너무 위험합니다.
제가 네. 실제로 만약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투자금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종목 굉장히 좋은 건 알지만 지금 선뜻 사기에 손이 안 나가요. 네. 왜 그러느냐? 지금 주봉상 6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이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가파르게 올라왔습니다. 네. 가파르게 올라온 만큼 중간중간 그에 따른 피로도가, 즉 차익 매도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오게 된다면 이러한 종목들, 아무리 좋은 종목이더라도 조정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없죠. 자, 조정 시에 매수를 하는데 그 조정 시 매수의 기준, 자, 한 종목 원익 IPS를 만약에 산다. 만약에 100만 원을 가지고 원익 IPS를 이제 2021년도에 모아가겠다. 자, 이 원익 IPS라든지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IT 소부장 다 공통된 상황입니다. 자, 두 번에 나눠서 샀는데 그 첫 번째는 네. 21선 이평선에서 기다려라. 아, 자, 네. 차트 보고 이야기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에 노란색 이평선이 21선 이평선입니다. 네. 자, 만약에 원익 IPS라는 종목이 조정을 받아서 지수의 조정이라든지 일부 차익 물량이 나타나면서 조정이 받아서 내려오면 이 이평선 부근 가격에서 1차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다. 지금 빨리 받아 적으셔야겠어요. 그렇죠. 지금 네. 빨리 받아 적으세요. 1차 매수는 어디다? 21선까지 기다려라. 자, 5일선과 11선 이평선은 단기 추세이기 때문에 이 가파르게 올라온 부분에 따른 차익 물량이 나올 때 확 밀릴 수가 있어요. 어디까지? 1차적으로는 21선까지 밀릴 수 있으니 21선에서 1차 매수를 하는 게 가장 좋고, 자, 두 번에 나눠 산다 그랬죠? 네. 그럼 2차 매수는 언제 하느냐? 1차 매수를 했는데 계속해서 올라가면 더할 나위 없이 좋죠. 좋죠.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항상 우리가 좋은 것만 생각할 수 없기에 조정이 나왔을 때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2차, 자, 61선 이평선에 저는 2차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이 화면에서 네. 보면 자, 초록색 이평선, 이게 이제 21선 이평선인데요. 제가 이제 라인을 좀 두껍게 설정을 해드려 볼게요. 네. 자, 뭐 HTS마다 혹은 개인이 설정한 것마다 이평선의 색깔은 다를 수 있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설정하는 방법도 모르는 나는 주린이다. 그러면 방송 끝나고 노란통 메신저에 올려주시면 제가 알려드리든 혹은 이 노란통 메신저에 있는 다른 가족분들이 알려드리든 그럴 테니까요. 네. 이 부분 모르시는 분들은 꼭 질문하시면서 넘어가셔야 돼요. 괜히 질문하기 민망하고 창피하다고 넘어가시면 절대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자, 근데 그럴 수 모르시는 분들은 있어요. 좀 민망하고 부끄러울 수 있거든요. 자, 시간은 상관없어요. 새벽에 하셔도 됩니다. 네. 제가 정말 웬만하면 계속 라이브로 대응을 해드릴 테니까요. 모르는 거는 무조건 물어봐 주시고, 자, 2차 매수는 어디서 한다? 바로 61선 이평선인 이 초록색 이평선에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종목? 원익 IPS,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IT, 소부장 관련 종목들은 모두 이렇게 1차는 21선, 2차는 61선을 기억하자.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간다 하시는 분들은요, 방송 들으시면서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방송이 딱 끝나는 그 시간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일단 첫 번째는 반도체 IT. 사실 이제 반도체 IT는 빼먹을 수 없을 것 같아서 제가 껴드렸지만, 반도체 IT는 어떠한 종목을 사느냐보다 언제 사느냐가 저는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반도체 IT는 제가 1차는 21선, 네. 2차는 61선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두 번째 테마. 저는 2021년에는 올해 관심을 많이 못 받았던 업종 중에 하나가 오히려 바닥에서 관심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올해 대신에, 관심을 못 받았던 종목이 네, 내년에. 대신에 내년에 관심을 받을 만한 모멘텀이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자, 그게 뭐냐면 MLCC 관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주식을 처음 하시는 주린이분들 MLCC 모르죠? 당연히 모를 거예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 거예요. 네. 자, MLCC는 뭐냐? 간단하게 생각하세요. 전기 제품에 들어가는 소형 부품입니다. 근데 이게 왜 요새 인기가 많느냐? 예전에는 가전 가구가 굉장히 또 컸잖아요. 네. 예전에 우리 컴퓨터, 모니터
이렇게 되면 좀 세대를 좀 제가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네. 어렸을 때만 해도 모니터가 뒤가 뚱뚱했죠. 뒤가 뚱뚱했었던 네. 모니터를 썼었거든요. 요즘 지금은 그런 다들 거 이렇게 없죠. 얇은 모니터를 쓰는데 그게 가능해진 이유는 바로 이러한 MLCC가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게 우리가 쓰는 흔히 말하는 소형 가전의 99.9% 다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우리 모바일에도 들어가고 전기차, 수소차에도 들어가고. 자, 그런데 사실 올해는 크게 관심을 못 받았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관심을 못 받았던 이유 두 가지.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전기차라든지 수소차, 소형 가전에 들어가는 것은 알지만 시장의 관심은 전기차 소형 부품보다 전기차 배터리가 우선이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도의 순서에서 밀렸다. 그럴 수 있죠. 네. 이 부품이 중요하지 않는 게 아니고 관심의 순서에서 밀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일단 올해 가장 핫했던 게 바로 전기차였죠. 네. 전기차 하면 LG화학, 삼성 SDI, SK이노베이션을 빼먹을 수 없고 전기차 배터리가 이렇게 관심을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건 향후 그만큼 전기차의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자, 전기차의 수요가 높다면 거기에 들어가는 MLCC의 수요도 당연히 높아지겠죠. 증가하겠죠. 자, 그랬을 때 한 번은 배터리에 관심 가졌던 주체들이 이제는 MLCC로 옮겨올 가능성이 충분하다라는 거죠. 시장에 영원한 주도주는 없다. 제가 이 이야기 계속 했을 겁니다. 시젠이라는 기업이 계속 갑니까? 안 가죠. 한참 가다가 지금 밀렸고 지금은 또 치료제 백신으로 또 가고 주도주의 순환매 사이클이 돌기 때문에요. 네. 이 전기차 배터리만 강할 수 없습니다. 그럼 거기서 나온 차익 매도 물량이 그 다음 MLCC로 충분히 옮겨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것을 요새 느끼는 게 뭐냐면요. 코스모 신소재라는 기업이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제가 공개방에서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블라인드 종목에서 드렸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자, 코스모 신소재가 MLCC 관련주로 최근에 굉장히 핫하죠. 저는 코스모 신소재를 보자라는 것이 아니고요. 사마 콘덴서라는 기업을 보자. 자, 사마 콘덴서 낯이 익은 상대적으로 덜 올라간 종목에 포커스를 맞춰보자는 거예요. 자,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전자 위치 어때요? 엄청난 고점이죠. 네. 자, 그에 반면에 지금 사마 콘덴서 MLCC 관련주는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시작도 안 했습니다. 이제 올라갈 만 남았다고 그렇죠. 봐도 이제부터는 내려갈 확률보다는 올라갈 확률이 더 높은 게 이 MLCC 관련 종목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MLCC가 또 많이 들어가는 산업군 중에 하나가 바로 모바일입니다. 자, 모바일. 자, 스마트폰이요. 이번 주 미국 시장에서 애플의 상승력을 한번 보여줬던 때가 딱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애플이 5% 넘게 올랐는데 올랐던 이유 뭘까요? 애플이 오른 이유. 새로운 핸드폰이 나왔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새로운 핸드폰이 나온 것도 가장 중요한 네. 포인트고 애플은 충성 고객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그렇죠. 저도 네. 사실 좀 충성 그렇죠. 고객이긴 해요. 여전히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을 계속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바일 시장이 전체적으로 침체가 된다 하더라도 이 애플 아이폰의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호재성 뉴스가 나왔죠. 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의 수요도 늘어나죠. 네. 모바일도 침체되나 싶더니 폴더폰이라든지 5G 폰이라든지 이러한 신규 플래그십 모델들이 나오면서 여전히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그러면 MLCC의 소비도 더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죠. 자, 그렇기 때문에 관련주들은 1차, 2차, 3차 나눠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저는 반도체는 가격에 좀 집중하자. 왜? 최근에 많이 탄력을 받았으니까 가격에 좀 집중하는 포커스를 맞추는 매매를 하는 거고 이 사마 콘덴서라는 이 섹터 MLCC 관련 종목들은요. 가격도 중요하지만 내년을 한번 집중도 있게 베팅을 해보는 거 저는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 가지 테마주들을 옮겨가면서 매매를 하시는 것보다 차라리 MLCC 관련주를 한번 쭉 들고 가시면서 좋은 결과를 내보시는 게 저는 어떨까라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 번째 테마로는 MLCC에 관심을 갖자 이렇게 좀 이야기를 드리면서 사마 콘덴서라는 기업 여전히 바닥권에 있고 저평가되어 있고 개인 투자자들이 사기에 큰 부담 없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또 한번
이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는 방법을 그렇죠.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들어야죠. 자, 제가 지금 오늘은 굉장히 집중도 있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어려울 수가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궁금한 것은 꼭 노란톡 메신저에 오셔서 물어보셔야 되고, 지금부터 또 보아 학생이 노란톡 메신저에 들어오는 방법 알려드리면 그 방법대로 다시 한번 들어와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우리 김쌤의 수업 여러분 잘 듣고 계신가요? 아주 유익하고 알찬 내용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우리 사실 현재에 집중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현재가 얼마 안 남은 시점에서 내년에 어떻게 갈지를 대비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비 어떻게 해야 하느냐? 제가 지금 노란톡 오픈 채팅방 안내 드리겠습니다. 노란톡 오픈 채팅방 검색창에 아주 쉽습니다. 한밤 김쌤 이렇게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아주 쉽고 빠르게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송 중에 지금이라도 들어오셔서 좀 대화도 나누시고 하시면서 시청하셔도 너무나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앞으로 내가 연말 그리고 연시 맞아서 좀 새롭게 투자 생활 누군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 좀 믿을 만한 전문가와 함께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고민하지 말고 검색창에 한밤 김쌤 검색하셔서 우리 김쌤의 투자 백서와 함께 해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빨리 들어와 주시기를 추천을 드리면서 저희가 지금 김쌤이 준비하신 내용이 너무나도 많아서 지금 시간을 더 낭비할 수가 없다고 해요. 이 남은 김쌤의 수업 알차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또 마지막으로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로 제가 가지고 온 테마는요. 지금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 가지 이제 세 번째로 이제 제가 집중해야 할 테마로 무엇을 좀 설명을 해 드려야 될까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 디스플레이 쪽도 괜찮고 건설주들도 지금 사실 이제 체크를 해봐도 될 타임이고 뭐 여러 가지 또 테마들 특히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연초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약바이오를 지금 세 번째 테마로 이야기 드리는 거 아닙니다. 그냥 중간에 팁으로 알려드리면 지금 제약바이오는 사실 이 셀트리온 그룹주라든지 이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지만 연초에 컨퍼런스 콜 행사 같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 아마 뭐 임상 파이프라인 가지고 있는 종목들 보게 되면 대부분이 뭐 1월 말부터 뭐 2월 초 뭐 JP모건 컨퍼런스라든지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관련주로 좀 보되 최근에 너무 많이 움직였기 때문에 2021년도에는 조금은 선별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저는 제약바이오주들보다도 고민하다가 뽑아온 게 바로 조선업 관련한 기업들을 좀 체크를 하자. 자, 조선업 하면 당연히 현대미포조선, 뭐 삼성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이러한 관련 기업들을 찾을 수가 있겠죠. 제가 지금 조선업을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 CMO 국제회사기구에서 이산화탄소에 대한 규제를 하기 시작을 했죠. 네. 권고가 아니고요. 이 국제 모든 이 배가 동일하게 이제 그 규제를 지켜줘야 돼요.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는 혹은 해외에서 쓰는 대다수의 배들이 연식이 오래된 배들이 많다 그래요. 네. 그러면 두 가지를 해야 된다고 해요. 첫 번째, 배를 폐기하고 다시 만들던지. 네. 두 번째, 지금 있는 배를 그 규격에 맞출 수 있게 개선을 하던지. 그런데 그 두 개를 모두 할 수 있는 게 바로 우리나라 기업이고 그리고 대다수의 배는 개선보다는 신규 제작하는 게 더 낫다라는 평가를 지금 받고 있어서 신규 수주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몰렸다라고 합니다. 벌써 2020년도에 내년에 수주 물량을 다 초과 달성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의 지금 조선업종들 빠르게 실적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서요. 저는 현대미포조선,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이러한 조선주들을 보되 그 조선주들을 저는 매매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아이러니하죠? 네. 대신에 그 조선주들의 부품을 납품하는 조선 기자재 관련주들. 자, 삼성전자, 네. SK하이닉스 이야기할 때 그 두 종목 매매해도 괜찮지만 웬만하면 그 두 종목의 제품이나 장비를 납품하는 중소형 개별주를 보라. 네. 제가 말씀드렸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선업 대표 기업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인다 그래서 그 두 기업을 매매하기보다는요. 그 기업들에게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 특히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 지금 여러분들이 천천히 모아간다면 굉장히 좋은 성과 줄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중에 이제 하나가 대표적인 게 뭐냐면 제가 성광밴드라는 기업을 가지고 왔는데요. 아마 블라인드 종목 시간에도 제가 한번 가지고 왔었고 노란톡에
오래전부터 계셨던 분들은 아마 익숙하셨던 종목입니다. 저도 너무 익숙해요. 네, 제가 이제 이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코멘트를 드리는 거는 딱 세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피팅류. 파이프와 파이프를 이어주는 부품을 만드는데 네.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지금 배. 아, 조선. 그렇죠. 네, 당연히 조선 수주가 많아지면 이 피팅류의 수주도 많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네. 또 이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는 게요. 정유화학 플랜트 사업들. 여러분들 뭐 정유를 시추하는 곳 혹은 이 SK이노베이션 이런 회사들 가보면 수만 개의 이제 파이프 배관이 연결되어 네. 있어요. 그걸 가지고 유가 기름을 또 실어 나르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런 파이프 피팅류들이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또 유가의 가격과 연동이 되면서 움직입니다. 자, 유가 가격 올해 거의 바닥을 한번 찍었죠. 네. 왜? 코로나19 때문에 공장들이 셧다운되면서 수요가 늘어나지 않다라는 이유 때문에. 하지만 최근 들어 코로나19 백신이라든지 치료제로 인해서 유가의 가격도 반등을 하면서 조선업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있으면서 그럼 결국 이러한 기자재 관련주들은 앞으로가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2021년도 충분히 그동안의 부진을 모두 떨쳐낼 수 있는 지금 시장 환경 저는 충분히 조성이 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선업종 보시는 분들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뭐 조선업종분들 부담스러워서 조금 낮은 위치에 있는 종목을 선호하신다. 저는 조선기자재, 성강밴드라든지 뭐 태광이라는 기업들 저는 지금 위치에서 충분히 매력적으로 다가온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세 가지 테마죠. 2021년도에는 여전히 반도체 IT가 시장을 앞에서 이끌 겁니다. 이끌 거고 그리고 시장에서 소외받았던 MLCC가 바닥권 대비 강하게 턴어라운딩을 기대해 볼 수 있는 위치. 거기에 시장의 주도주 역할군을 하던 섹터는 아니지만 거의 5년에서 7년 동안 부진했던 실적의 늪을 탈출하는 조선업. 이러한 컨셉으로 세 가지 테마를 여러분들이 꼼꼼히 체크를 하시면서 보신다면 그래도 올해보다는 더 나은 계좌의 상황을 좀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올해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힘들었던 것은 지수의 급락이 나왔었기 때문이죠.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 여파가 있었고 뭐 지수의 급락 여파와 함께 너무 가는 종목만 가는 장세. 사실 지난 6주 동안 시장 어마어마하게 올라왔습니다. 네. 하지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없으신 분들 네. 혹은 셀트리온 그룹주 없으신 분들은요. 시장은 올라가는데 계좌는 왜 그대로인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 저는 많았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러한 장세는요. 단기간만 이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 이후에는 거기에 나온 자금들이 시장 전반적으로 좀 퍼지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반도체도 좀 강하고 MLCC도 좀 올라오고 조선업도 업황의 회복 기대감이 있으니 저는 이 세 가지 테마 꼼꼼하게 체크를 하자라는 이야기 드리면서 오늘 제가 이제 가지고 온 2021년 기대하는 업종 종목들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